대한항공이 최초로 마일리지와 현금을 동시에 사용해서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도입하였는데요. 과연 복합결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쓸 만큼 효율이 좋을 것인지, 이용할 때 꿀팁은 무엇일지 오늘 또떠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복합결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그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변경해서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변경 제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이 많고, 또한 주어진 유예기간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바로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에 지난 영상을 통해서 국민청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그 국민청원의 결실을 저희가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2일 토요일날 처음 관련된 영상과 국민청원이 시작이 되었고요. 짧은 기간에 3,000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이틀 만에 그 청원이 기사화가 되고, 또 그로부터 이틀 만에 대한항공이 공식적으로 변경된 스카이패스 제도를 연기해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너무 잘된 일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이러한 결실을 맺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청원의 결실이 무엇이냐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는 2021년 4월 1일부로 변경된 제도가 도입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게 무려 2년이나 도입이 연기가 되어서 마일리지 사용이나 마일리지 적립과 관련된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이 되게끔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023년 3월 31일 같은 경우 발권일 기준이기 때문에 탑승일 기준 2024년 3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탑승할 항공권을 지금 현재의 마일리지 차트 가지고 발권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소 여유 가지시면서 발권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고 새로운 스카이패스 제도가 적용이 되면서 사라질 위기였던 대한항공의 세계 일주 항공권 같은 경우도 2023년 3월 31일까지는 발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카이패스의 회원 등급과 관련된 제도도 연기가 되었는데요. 기존 모닝캄 제도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2024년 2월달부터 변경이 되는 제도로 적용이 될 것이다. 그걸 위해서는 2023년도 실적을 좀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밀리언 마일러나 모닝캄 프리미엄 같이 한번 달성을 해서 그 회원 등급을 가지면은 영원히 평생 회원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등급이 있었는데요. 이 역시 변경이 되어서요. 2024년까지만 밀리언 마일러나 모닝캄 프리미엄을 달성하시면은 변경될 스카이패스 제도에서도 평생 회원의 혜택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합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결제가 무엇이냐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마일리지와 현금을 동시에 사용해서 항공권을 발권하는 제도입니다.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번에 1월 7일부로 대한항공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이 전격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대한항공 앱을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도 앱을 실행시키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앱을 다운받으라고 메시지가 뜨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화면 UI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변경이 되었어도 항공권을 검색하고 그리고 발권하는 단계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결제하기 직전에 캐시 앤 마일즈라는 약간 이렇게 밀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걸 이렇게 활성화시키시면요, 밑에 내가 사용하는 마일리지를 입력해서 마일리지와 현금을 동시에 사용해서 발권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뉴가 생겼습니다. 이 복합결제 같은 경우는 최대 운임의 2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항공권의 가격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얼마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항공권의 가격은 운임과 일부의 세금이나 기타 수수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복합결제가 적용이 되는 부분은 운임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임 중에서 최대 20%의 비용을 마일리지 가지고 결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 사용 마일리지는 500마일리지입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마일리지를 같이 복합으로 사용해서 결제했을 때 과연 그게 효율이 좋을 것이냐, 과연 우리에게 이득일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뉴욕, LA, 파리, 암스테르담, 자카르타, 방콕, 일본, 도쿄와 홍콩까지 다양한 노선을 날짜별로 다양하게 랜덤으로 돌려보면서 과연 이 마일리지 복합결제가 얼만큼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인지를 계산을 일일이 다 해보았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 마일리지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단가, 효율과 관련이 있는 변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수기이냐 평수기이냐. 두 번째, 이게 좀 더 큰 차이가 있는데, 내가 복합결제를 통해서 할인받는 금액이 얼마나 크냐,
경우에 따라서 이 마일리지의 단가가 조금씩 변경이 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평수기 기준 복합결제를 사용했을 때 마일리지의 단가는 8원에서 1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수기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마일 효율이 안 좋은 7원에서 9원 사이에서 마일리지의 단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마일리지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대한항공의 1마일리지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15에서 20원의 마일리지의 가치가 있을 때는 이 정도면 쓸만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와 같이 복합결제를 사용했을 때의 단가가 성수기 평수기 최소 7원에서 11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 본다면 사실상 마일리지의 단가가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왜 이게 8원이면 8원이고 10원이면 10원이지 이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대한항공이 복합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을 때 이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가격 같은 경우는 이용하려는 항공권의 발권 시기나 노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게 애매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 가지 막 돌려보면서 데이터를 쭉 정리해 보니까 사실상 좀 단순했어요. 그냥 내가 할인받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마일리지의 단가는 안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굉장히 장거리 노선인 인천에서 뉴욕 노선의 비즈니스 항공권을 내가 발권하면서 복합결제를 한다. 그럴 경우에 제가 풀로 이 운임의 20%를 모두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발권한다고 한다면 할인받는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마일리지의 단가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평수기 같은 경우에는 8원에 점점 가까워지게 되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최소 단위인 500마일리지만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딱 500마일리지만 사용하시면 거의 평수기 같은 경우에는 전노선 전일자 10원에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일리지의 단가와 효율 자체는 사용하고자 하는 마일리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일리지의 단가는 좀 더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코노미와 비즈니스와 1등석 이 각각 다른 클래스 간의 복합결제를 사용했을 때도 차이가 있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클래스 간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마일리지의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성수기 평수기,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많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것이냐, 많이 사용할수록 마일리지의 단가는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복합결제 사용하란 얘기냐 사용하지 말란 얘기냐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공권을 조회해보면서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기본적으로 항공권의 운임이 다 상승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한창 여행 다닐 때에 비해서 항공권의 가격이 엄청 많이 뛴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마일리지 발권을 하시면 예전보다 이코노미 발권을 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효율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항공권의 가격이 좀 내려간다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복합결제는 마일리지 가지고 계시고 모으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용을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 항공권을 마일리지 발권을 하셔도요,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는 20원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1등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있어서 발권을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이번에 마일리지 제도 변경도 연기가 됐으니까 그냥 복합결제에서 사용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마일리지 발권을 그냥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아시아권의 항공권도 복합결제 사용보다는 단거리 노선이라도 그냥 발권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럼 제주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냐? 거의 그냥 비슷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내가 발권할 바에는 국제선 노선에서 이 복합결제 사용해서 마일리지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합결제를 사용하시길 추천드리는, 추천이라기보다는 사용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첫째, 마일리지가 굉장히 애매하게 남아 계신 분들, 내가 당장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동아시아권 일본이나 중국을 가려고 해도 왕복 3만 마일리지가 필요한데 나는 마일리지가 1, 2천 마일리지 아니면 1만 마일리지, 2만 마일리지 이렇게 좀 애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항공권 발권하실 때 이 복합결제 사용해서 발권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고요. 또 한 가지, 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그냥 항공기를 탑승해서 모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일리지가 해피포인트나 아니면 CJ포인트 같이 그냥 보너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필요하시다면 복합결제 이용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모으셨거나 아니면 예전에 삼포적금과 같이 내가 현금을 투입해서 마일리지를 구입하셨다면 이 복합결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가 열심히 엑셀로 계산해 본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결제를 사용하실 분들에 대해서 이왕 이용하실 거 좀 꿀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인받는 금액이 적을수록 더 마일리지의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장거리
장거리 노선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전체를 다 사용해 버리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씩 자주 사용하시는 편이 그나마 마일리지 효율을 따졌을 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작은 팁이긴 한데, 내가 예를 들면 10,000마일리지 썼을 때하고 9,990마일리지 썼을 때하고 가격이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마일리지 덜 썼을 때나 10마일리지 더 썼을 때나 최종 현금 결제해야 되는 금액이 똑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일리지 복합결제 사용하실 때는 숫자를 내가 뭐 10,000마일리지 딱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9,990도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서 가격이 변동이 있나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가격 변동이 없다면 최대한 적은 양의 마일리지를 써서 발권을 하시는 게 뭐 단 10마일리지라도 아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꿀팁이었습니다. 사실 복합결제가 처음 도입된다고 발표가 됐을 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공사에서 인지하고 있는 이 마일리지의 가치와 우리 일반 대중이 생각하고 있는 마일리지의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마일리지 효율이 나올 거라고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마일리지의 가치를 한 9원, 1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그 정도의 가치로 이 복합결제는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또 하나의 발권 시스템이 하나 덤으로 생기는 거니까 이 시스템이 생긴 것 자체는 뭐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뭐 마일리지 효율이 더 좋았다면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일리지가 좀 애매하게 남아있거나 아니면 보너스 항공권 마일리지 발권하고서 남은 짜투리 마일리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복합결제 사용하셔서 또 항공권 발권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